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 INUBS입니다. 저희 INUBS는 우리 대학 언론기관으로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음성과 영상방송을 제작, 송출하고 있는데요. 매일 점심, 저녁으로 학내 스피커와 식당 모니터를 통해 학우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부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움직이는 방송, 진리의 소리,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INUBS. 안녕하세요. 조수빈의 스케치북 진행을 맡은 조수빈입니다. 시는 우리 일상에서 조금은 낯선 문학의 장르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함축적인 단어나 문장이 더 큰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시를 쓴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시를 통해 웃음과 위로를 전한 시인들의 이야기. 조수빈의 스케치북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스케치북에서 만나볼 세 번째 시인은 바로 김춘수 시인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 구절을 모르시는 학우분들은 없으시겠죠? 꽃이라는 시로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시인. 그의 삶은 어떠했는지 노래 한 곡 듣고 만나볼게요. 볼빨간 사춘기의 프리지아. 프리지아 꽃은 아직 피지 않아도 그대의 향
그땐 내게 그 꽃을 선물해 주세요. 김춘수 시인은 경남 충무의 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개방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 일제강점기에 보기 드물게 그를 유치원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환경에 대해 우월감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또래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된 소외감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1929년, 그가 8살 때 보통 학교에 입학하여 내내 1등을 차지하고 도지사 표창까지 받으며 졸업 후에는 서울로 올라와 하숙방을 잡았지만 이 시기 낯선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교과 성적이 자꾸 떨어져 갔습니다. 이를 염려한 아버지는 조부모만 고향에 남기고 가족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마음을 다잡지 못한 김춘수는 결국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자퇴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얼마 후 법대 진학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는데 그곳 서점에서 우연히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집을 접한 후 충격을 받아 법학이 아닌 니혼대학 예술과에 입학하여 영미문학을 탐독하였습니다. 그러나 1942년 21살의 나이에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별 생각 없이 했던 일본에 대한 험담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김춘수 시인은 어떻게 시인의 길을 걸어가게 됐을까요? 노래 한 곡 듣고 김춘수 시인이 어떻게 문단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지 알아볼게요. 10cm의 10월의 날씨. 오늘의 날씨는 그리 맑지 않지만 선선한 바람이 불어 보긴 합니다. 오늘의 날씨를 난 믿지 않지만 참 오랜만에 외출을 준비합니다. 용기를 내 거릴 나와 보니 괜히 나만 우울했나봐. 젖은 우산 같은 맘도 마를 것 같아. 기분 좋은 남들처럼 아름답기만 한 하루가 이제 시작될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구름이 몰려 또 한바탕 소나기를 부리고 우산 따윈 있을 리 없지. 오늘 분명히 비는 없다 했는데 그랬는데 오늘의 날씨를 누가 믿느냐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웃지 말아요. 빗물이 내리면 눈물이 흐르네.
미련 하나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괜히 나만 우울한가 봐. 사람들은 하나같이 웃는 것 같아. 기분 좋은 남들처럼 아름답기만 한 하루가 나도 시작될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구름이 몰려 또 한바탕 소나기를 뿌리고 우산 따윈 있을 리 없지. 오늘 분명히 비는 없다 했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건지 아님 나 혼자 이상하게 아픈지. 나 어떡하지? 어디로 가지? 오늘 분명히 비는 없다 했는데 그랬는데. 노래 잘 들으셨나요? 그럼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1943년 22살에 풀려난 그는 감옥 생활로 쇠약해진 몸을 요양하다가 결혼하고 일제 말에 징병을 피해 처가에서 숨어 지내던 중 해방을 맞이합니다. 해방 후 그는 고향 충무에서 유치환 등과 통영문화협회를 만들어 한글 강습회를 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데요. 김춘수가 본격적으로 시를 창작하기 시작한 것은 1947년 자비로 첫 시집 구름과 장미를 출간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던 그는 31살에 구상등과 시와 시론, 동인지를 펴내며 여기에 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인인, 제1시집 등을 내놓았으며 소설 유다의 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대학에 출강한 경험이 있지만 대학 중퇴 이력 때문에 정식 교수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1959년 문교부 교수 자격 심사를 거쳐 비로소 교수 자격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김춘수 시인이 걸어온 길을 짧게나마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었던 그의 삶을 충분히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듣고 김춘수 시인의 대표작 꽃을 만나볼게요. 잔나비의 굿보이 트위스트. Hungry heart, hungry soul, hungry mind 굶주려야 한단다. 훔치는 법도 알아야 달리는 법도 알게 되지. Yeah. Why should we run? Or why should we steal the things we don't need? 나의 뜸박질이여 영원하라. Dancing E, dancing S, dancing C 도망치려는구나. Yeah. 진정한 행복을 찾는다면 그곳엔 없단다. Yeah.
영원하다 I'll just be a dancer 그게 더 쉬운 일이야 I'm cutting my tuition It'll bring my generation 나도 그 춤을 알려줘 학우분들은 김춘수 시인의 대표작을 떠올린다면 어떤 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꽃이라는 시가 가장 먼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는데요. 많은 학우분들도 저와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시 소개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가볍게 시를 낭독해 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꽃은 시인이 1953년 33살의 나이에 현대문학에 발표한 작품으로 시인이 마산고등학교에 재직하던 당시에 써둔 시라고 합니다. 1950년대에 그는 꽃을 제재로 한 일련의 시로 우리 시의 존재론의 문제를 끌어들임으로써 한국 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합니다. 제1년은 이름을 불러주기라는 명명행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대상을 인식하기 이전에는 그는 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몸짓은 장미꽃이나 민들레꽃과 같은 구체적인 꽃이 아닌 어떤 낯설고 정체불명인 관념일 뿐이지만 제2연에 가면 시적 화자는 대상을 인식하고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는 정체를 드러내며 나에게로 다가옵니다. 혼돈과 부재의 상태, 곧 존재의 은폐성으로부터 그는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는 하이데거가 말은 존재의 집이다 라고 하면서 만물은 본질에 따라 이름을 지으며 시인의 사명은 성스러운 것을 이름 짓는 데 있다. 이런 말을 상기시켜 주는데요.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고 그것의 이름을 부를 때 존재는 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즉, 꽃은 의미 있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제3년에서는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근본적인 갈망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주체인 나도 대상인 너에게로 가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것이죠. 제4연에서는 시적 화자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것으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꽃은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임이 확인됩니다. 여기서 눈짓은 꽃과 동격의 이미지로서 의미 있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이상 꽃에 대한 소개를 짧게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버스커버스커의 꽃송이가. 배드민턴 치자고 꼬셔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 동네 한번 걷자고 꼬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맛있는 거 먹자고 꼬셔 영화 보러 가자고 불러 단대 호수 걷자고 꼬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좋아 하모니카 솔로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소개해드린 시와 어울리는 노래를 준비해봤는데 노래 어떠셨나요? 시라는 것은 참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고 읽는 사람마다 다양한 감정을 느끼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꽃이라는 시도 학우분들이 놓인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다 다르게 해석이 되겠죠? 오늘 밤에는 시 한 편을 읽고 잠에 드는 건 어떨까요? 많은 생각들을 정리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의 스케치북은 꽃을 끝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곡 듣고 올게요. 악동 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 별 하나 있고 너 하나 있는 그곳이 내 오랜 밤이었어. 사랑해란 말이 머뭇거리여도 거짓은 없었어. 넌 하나 있고 참 조용했던 그곳이 내 오랜 밤이었어. 어둠 속에서도 잠 이루지 못해 흐느껴오는 너의 목소리. 그대 곁이면 그저 곁에서만 있어도 행복했단 걸, 그 사실까지 나쁘게 추억 말아요. 오랜 날 오랜 밤 동안 정말 사랑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것 말고 안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믿게 날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당신의 흔적이 지울 수 없이 소중해. 잘 자요 안녕 그 말 끝으로 흐른 시간은 오랜 날 같았어. 우린 서로에게 깊어져 있었고 난 그게 두려워. 넌 가만히 있고 나도 그러했던 순간은 우리 오랜 날 함께한 시간을 아무런 의미도 없듯이 추억만 하게 하겠죠. 그대 곁이면 그저 곁에서만 있어도 보고 싶고 또 행복했어. 그건 진심이었어. 오랜 날 오랜 밤 동안 정말 사랑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것 말고 안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믿게 날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 아직도 잘
시인을 알면 그의 시가 더 와닿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시인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시인 김춘수, 그리고 그의 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잔잔히 스며들어 선한 영향을 끼치길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 진행, 기술의 조수빈이었습니다. 움직이는 방송, 진리의 소리.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INUBS.